7페이지 밑에 보면 밑에 그 용도적의 종류에 가고 지정 목적인데 이걸 믿고 넘어갑니다.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니까 밀집해서 이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적은 도시죠. 그냥 생각 없다는 말이에요. 도시죠. 단독양호, 일정전주, 공동양호, 중층편리, 저층편리, 중고층 편리, 순간적으로 주거 플러스 상업, 준주거, 심심, 일반적인 도시한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 근린적에서 중학, 공익성장을 수용한다. 일반적인 환경을 제의하는 공업을 배치한다가 일반 공업이고 경공업이나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에 포함하면 중공업, 녹지공간 보전. 그럼 녹지공간 보전 그러면 보전 녹지.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을 유보한다. 생산 녹지. 불가피하면 제한적 개발이 해준다. 자연 녹지. 도시 관리, 도시 농림 자연환경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적은. 도시적, 농림적, 자연환경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적은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도시, 농림, 자연환경에 준해서. 그럼 관리적 관리. 관리적, 도시적 편입이 예상된다. 계획관리. 농림적 지정에서 관리가 곤란하다.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존적 지정 관리가 곤란하다. 보전관리. 그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용도적 지정 절차입니다. 변경 세분 절차도 똑같다. 지정하든 변경하든 세분하든 똑같다 이런 얘기고요. 원칙은 국장시도 대도 이상의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이었는데 예외적으로 지정 절차는 특례 예외가 출제가 잘 된다 그랬어요.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하나 공유수면 매립지 둘 도시적 결정고시 셋 관리지역 안에서 공유수면 매립지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들이 같으면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 용도적 지정된 것을 본다. 고시는 해야 된다.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적 다르거나 둘 이상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으면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서 용도적 지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 도시적 결정 고시 보는 특례 6가지 쫙 깨고 있어야죠. 첫 번째, 도시 연접한 항목교. 두 번째, 도시에 연접한 어항교. 세 번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명칭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전원개발 사업계획 예정구역,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함정이죠. 단 취락지구하고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은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맨 밑에 보면 이렇게 해서 그 구역 등이 해제되면 용도적인 정전으로 환원하는데 개발사업 완료로 해제되면 환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원 당시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영향받지 않고 계속한답니다. 3번 관리적 안에서 농업진흥적 지정고시하면 농림적 결정고시를 본다. 관리적 안에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하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의 결정고시로 본다. 아주 잘 나오고. 4번 이제 용도적 지정 효과 해가지고 첫 번째 건축자입니다. 공용 제한, 공익을 위해서 재산권을 가는 제한, 공용제한 중 계획자입니다. 제한의 형태가 전부 다 하지마, 금지. 안 해야 될 의무, 부자하기 의무입니다. 자기 의무가 아니고 부자하기 의무입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이 21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역별로 건물의 종류가 21건인데 뭐가 허용이 되고 뭐가 금지되는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국회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어떻게 정하는가? 허용되는 것, 이것만 허용한다가 14개, 이것만 금지한다가 7개. 그럼 우리는 7개를 잡아야죠. 규제가 약한 점, 그게 준주거, 상업 4개, 그리고 중공업, 그리고 계획관리, 그 암기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문제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은 용도 지역 안에 건축 허용이 되는 거, 금지가 되는 거, 그 문제 나오면 10번 나오면 보통 5번 나오면 2번은 아주 까다로워요. 3번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문제 나오면 다음 중 자연환경 보호 전쟁이 허용이 되는 거, 그 문제 나오면 패스.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빙 돌고 나중에 다시 와서 풀어야 되고. 두 번째, 용도 지역 간의 건폐율인데 암기지 예가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최대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처리로. 대통령령에서는 제한시간 5초면 충분해요. 주거지역 556657, 상업지역 9887, 공업지역 777, 녹지 222, 관리 422, 농림자연경 22 암기하고, 성장관리반에 수립된 자연녹지는 30 이하에서 절해, 생산관리 30 이하에서 절해, 계획관리는 50 이하에서 절해. 거기까지 암기해줘야 되고, 용도지간의 용적률조,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것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데, 대통령령은 이건 한 10초 걸려요. 주거지역 그러면 100, 150, 200, 200, 300, 500. 상업적이 1500, 1300, 1100, 900. 공업이 300, 350, 400. 녹지가 80, 100, 100. 관리가 100, 80, 80. 농림자연경이 80, 80. 성장관리반에 수립된 계획관리는 125. 자연녹지하고 생산관리는 성장관리반에 수립돼도 용적률 완화는 안 해줘요. 그래서 계획관리가 좋다 그러고, 기타의 행위전 해가지고 도시지에서 폐지되는 거, 다음 법 일부, 전부가 아니고 일부 적용 안 한다 해가지고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도로법 접도구역 적용 안 합니다. 도로법 접도구역. 두 번째, 농지법 8조 농지취득 자격증명 적용 안 한다. 단 녹지지역 안에 농지, 도시계 사업에 필요한 농지는 적용한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을 안 받습니다. 단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용도지역의 미지정, 미세분 지역에 대한 행위자인데 얘도 출제가 아주 잘 돼요. 근데 너무 쉬워요. 용도지역의 도간농자, 미정됐다. 건축제한, 건폐율제한, 영준율제한, 규제가 최고 강한 자연환경 보전적. 도시지역이 미세분 지정되면 보전 녹지. 관리가 미세분되면 보전 관리를 따릅니다. 문제 1번입니다. 용도 지역이라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 이용하고 공공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 기본계획 결정하는 지역이다. 틀렸죠? 도시 관리계획입니다. A번 국토의 환경 보존에서 필요하면 보존 녹지하고 보존 관리를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중복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X. 환경 제의하지 않는 공업 배치에서 중공업. 섞지 말고 이것은 일반 공업입니다. X. 4번 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신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도시지역과 인접한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할 경우 매립 중공 인가에 도시지역 지정된 것을 본다. 매립 목적이 신도시 조성, 이웃하고 용도에 있는 도시지역.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같습니다. 매립 중공 인가에 이웃 용도적 도시적 지정된 것을 본다. 그러면 5번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도시지 연접한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할 경우 매립구역은 매립 중공 인가에 농림적 지정고시 등을 본다. 그것은 X죠. 즉 매립 목적은 농지 조성이고 이웃 용도적은 도시적. 매립 목적하고 이웃 용도적이 다릅니다. 그때는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해서 용도적을 지정해야 한다. 6번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 지정 고시된 공유수면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 등을 본다. 말이 좀 부족해요. 네,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에서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수면, 도시적 연접 그 말이 빠져서 틀렸고. 7번 산업의 찜이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등 도시지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적은 도시지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OX요? X. 그냥 산업단지 그래 말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그 세 개 말고 농공단지도 있다. 네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산업단지 그러면 네 가지가 다 들어가서 틀렸다는 얘기고. 8번 취락지관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적은 도시지역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X죠.
취락지구와 도시적 밖에 지구대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9번 관리제 간의 농지를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적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적으로 결정 고시된 결정 고시로 본다. 얘는 맞죠. 관리적의 농지를 농업진흥적 지정 고시하면 자동 농림적 결정 고시로 본다. 맞아요. 10번 준주 간의 행위자는 국계법령상 행위자는 금지된 행위를 열겠다. 금지되는 걸 열거했나요? 허용되는 걸 열거했나요? 금지되는 걸 열거했습니다. 준주거는 금지되는 행위를 열거했어요. 11번 보존 녹지지역과 보존 관리지역은 건폐율 상한이 서로 동일하다. 저리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보존 녹지는 얼마고요? 건폐율이 정신 챙기고 보존의 건폐율은 20, 보존관리 건폐율은 20, 서로 똑같다. 5네. 12번 계획관리지역은 세분된 관리지역 중 용적률 최대한 데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관리지역 중에서는 가장 높죠. 5. 3번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본을 수립하면 지자체 조례수 용적률 125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5입니다. 14번 도시지역은 농지에 취득할 때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농지층 요하지 아니한다. X. 녹지지역에서는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야 되고. 5번 토지 적성평가 등에 의해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 일체의 건축물 건축이 금지된다. 뭐라고 해야 돼요? 보존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래야죠. 또 앞에다가 토지 적성평가 등에 그말 썼다고 헷갈리면 안 되고 관리가 세분되지 않으면 보존관리 따릅니다. 16번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지역 적용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따릅니다. 그럼 이제 4번 용도 지구하고 구역입니다. 용도 지구입니다. 지역 다음에 나오는 게 지구니까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지역의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지역의 제한을 완화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취락지구하고 개발진흥지구는 완화를 하려고 만들어요. 완화를 하려고. 또 갖다 쓰지 말고 생각하자는 얘기다. 맨 써가지고 언제 볼 거예요? 생각해야지. 그래서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그러면 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종류는 경미, 보시개, 고치, 방방트 믿고 넘어가고. 자, 용도 지구를 세분화하는 것은 국장과 시도, 대도시장이 세분화했는데 어떻게 세분? 경관지구는 자수시, 함정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미관지구는 중역 1이고 보존지구가 역중생인데 함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하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 미관지구가 비슷하다고요.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문화재 쭉 가면 미관유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는 문화재 쭉 가면 보호보존 그거로 찾는다. 거긴 표시 안 했지만 그 표시 안 돼 있지만 보존지구에서 중요시설물 보존지구에서 중요시설물 뭡니까? 중요시설물 보존지구에서 중요시설물이다. 국방상 중요시설. 시설보호지구는 학공, 항공, 학교, 공영, 항만, 공안, 개발진흥, 추산, 관복, 합류설계 없다는 얘기고 고도지구는 고, 저, 항상 나오면 의심. 최고고도지구, 최고한도를 정하고 최저고도지구는 최저한도를 정하니까 최저가 높게 건축한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 집단취락 잘 나오죠. 자연취락,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부의 취락정비, 집단취락은 개발정연의 취락정비.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와 자연방제, 시가지 방제,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게 주상공이지.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방제,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한다.
그렇게 대통령령에서 거의 세분하는 거 그러면 시도 대도시로 세분할 수 있다. 그것은 경미특이죠. 경과 미간 특정은 시도 대도시 절에 의해서도 세분할 수 있다고. 그 다음 넘기면 방제적 지정은 끝맺음이 하이한다는 신경쓰는데 방제적 지정 하이한다는 최근 10년 내 같은 죄가 2회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있는 적은 방제적 지정 하이한다. 10년 내 2회 이상, 10년 내 2회 이상 똑같은 재해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있었다. 방제적 지정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용도지관의 건축자 그러면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없으면 절해로 정합니다. 이 법이나 타법에 6개 있습니다. 6개. 6개. 첫 번째 건방진 고돌이가 건방진 고돌이 뭡니까? 건방. 네. 방화지구는 건축법. 방화지구 건축법. 네 글자는 뭐라고요? 축하 공연. 건축물 내화구조 공작물 불연제로. 두 번째 고도지구는 거도리. 그래서 건방진 고돌이요. 거도리.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 도시관리계. 최고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기관 최고한도 초과금지. 최저고도지구는 도시관리기관은 최저한도 미달금지. 그래서 최저가 높게 간다는 얘기고. 공항시설보호지구, 항공법,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 개특법, 개발진흥지구, 개발지구단위,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 나머지는 절해인데 보존지구는 절해가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보존지구 뺀 나머지는 절해가 정하는 것은 할 수 없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지구고 그 다음에 구역인데 구역, 개발제한구역 하나, 둘, 셋, 넷, 하나. 국장이 도시관리를 결정한다. 둘, 국방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하게 지정하는 게 뭐냐? 개발제한구역. 셋,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과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과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넷, 그래서 그 법이 뭡니까 물어보면 개특법이다. 개특법. 시가 조정구역입니다. 첫 번째, 시도의사가 도시관리에 결정합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구역은 국장이 도시관리에 결정합니다. 누가 뭐로 이거 물어보고. 두 번째, 시가 조정구역 지정 목적은 이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한다. 시험에서는 일정 기간이 몇 년이냐 이게 중요하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5년 이상 20년에서 결정권자 국장시도가 도시관리계 결정으로 정합니다. 유보기간 만료 다음 날 자동적으로 실효 해제됩니다. 해제고시 합니까? 반드시 합니다. 해제고시는 언제나 누가 한다? 결정고시 한자만 해제고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장이면 관보, 시도는 공보. 해제고시 안 해도 다음날 해제는 됐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시가조정구역 행위자는 어디서 한다? 국회법. 국회법 산인가 시험법입니다. 자, 행위. 무슨 행위? 개발행위.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사업이냐? 비도시계획사업이냐? 도시계획사업이다. 국방성의상 불가피해. 중행장 요청. 국장이 인정한 것만 허용. 비도시계획사업은 법에 정해진 행위, 법정된 행위 한해서 허가받아 가능하다. 법정된 행위는 4개. 만능, 공용, 국방군사, 주민생업, 문화재, 지하정. 허가받아 가능하다. 허가 외에는 뭐다? 모두 금지다. 허가 외에는 모두 금지.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번 도시재원공구역이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 결정. 도시지간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개발을 제한해서 지정한 게 뭡니까? 그럼 물으면 도시재원공구역. 셋, 2개 묶여요. 지정변경과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넷, 그 법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 법 명칭이 뭡니까? 그거예요. 도시공업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명칭 시험 문제 법명칭. 도시공업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좀 써놓지. 저야 다 알 줄 알고 믿었죠. 그 정도는 알겠지. 믿고 있는 게 도시공업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4번.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첫 번째, 해수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구역 결정. 두 번째,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공유수면 만을 대상으로 한다. 틀렸다. 인접 토지도 포함한다. 그게 딱 한 번 나왔다. 딱 한 번. 중요하지도 않지만 혹시나 해보고. 세 번째, 행위자는 따로 법으로 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나와 있으니까 행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이다. 자, 입지기재 최소규입니다. 입지기재 최소규는 첫 번째 지정이 누구? 국장입니다. 국장. 구도시를 어떻게 해서 획기적으로 개발해줄까? 자꾸 신도시한테 상권을 뺏기니까. 봐봐요. 원주도 나중에 혁신도시로 다 뺏긴다. 기업도시. 기업도시는 그나마 거리가 머니까 괜찮지만 획진도시는 바로 코앞에 있어서 상권이 쫙 간다고. 우리가 있는 여기는 갈수록 세트된다고. 어떻게 개발할까요? 못하지. 망하는데 못하지.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입지기재, 입지기재. 입지규제가 들어가야만 거기를 갖다 개발할 수가 있다고. 주거지역으로 주거기능만 하지 말고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관광도, 뭐도, 위락도, 숙박도, 업무도, 주거도 복합적으로 하면은 개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입지규제인데 누가 지정한대요? 국장. 대부분 그 도시의 중심지 외곽경, 중심. 특히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3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처에서 몇 킬로 이내? 1km 이내. 그 다음에 답 나올 수 있는 것만 줄여놨어요. 2번은 뭐냐 그러면 2번은 그러면 입지기재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현재 여기가 법률상으로 몇 층까지밖에 안 된다? 5층밖에. 입지기재가 들어오면 20층 할 수 있거든요. 도로가 확 부족하거든요. 설치해야지. 그때 들어가는 돈 누가 내고? 수익자보다 이익 받은 자가 낸다. 누가 이익 보는데? 개발자. 그래서 개발자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데 부담시키더라도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입지기재 최소기호 누가 정한다? 국장. 중행장과 협의한다. 협의 요청받은 중행장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며칠? 10일, 10일. 여기서는 10일이고. 그 다음에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 누가 한다? 국장. 변경 누가 한다? 흔들리면 안 돼요. 지정 누가 한다고? 국장. 변경 누가 한다고? 국장, 국장, 국장. 경미한 변경은 시도. 면적이 얼마 이내? 10% 이내. 건폐율 용적률 20% 이내까지를 경미한 변경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5번 입지기재 최소구역계획 수립기준 국장이 정한다고. 입지기재 최소구역에서 폐지되는 거 적용 안 한다? 6개. 주부, 복대, 미대. 주부. 주택의 배치, 부설천 설치, 복대,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미대, 미술작품, 대지 조성 기준. 완화하는 것은 역정이죠. 완화는 역정,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 학교 정학교 행위자는 완화할 수가 있고, 안 보이지만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문제 1번입니다. 용도지구는 지역에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량에서 국장시도 대도의장이 도시구역 결정으로 지정하되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용도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량에서 그까지 맞아 틀려요? 맞죠? 국장시도 대도의장이 맞아 틀려요? 맞아요. 도시구역에 결정하되 맞아 틀려요? 맞아요. 중복 지정할 수 없다. 맞아 틀려? 틀렸네. 마지막에 틀렸네. 중복 지정할 수 있다. 2번 미간지는 중심지 미간지고 역사문화 미간지고 일반 미간지 세분할 수 있다. 예, 중력 1 되네요. 3번 환경경관 보호하고 과밀 방지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 방지를 위해서 그러면 많이 쌓아야 돼요? 조금 쌓아야 돼요? 조금. 뭐 또 많이라고. 토지용을 고도화한다 그러면 많이 쌓는 거고 여기서 느낌이 지금 환경 경관 보호하고 과밀 방지한다니까
조금만 싸다니까. 건축물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왜 자꾸 저라고 그러냐고. 자, 이게 지금 지표면이면 최고 한계는 여기다. 넘어갈 수 없다. 이게 뭐라고요? 최고 고도지구. 이거 내려가라. 넘어갈 수 없다. 밑으로만 한다. 밑으로만 이렇게. 얘는 최저고도, 최고고도지구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시도, 대도 이상은 경관지구에 해당 지자체 조례가 지난보다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경미특. 되죠. 경미특 됩니다. 5번. 대도 이상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방제 지원 변경을 도시관리 결정할 수 있다. 방제지구 지정은 하여야 한다거든요. 방제 지정은 할 수 있다. 어디를 틀렸는가? 대도 시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 방제지구 지정 도시의 결정, 방제지구 지정이 나오면 하여야 한다. 우려되는 지역 등 그러죠. 등. 그 등에 들어가면 등 몇 년? 10년. 몇 해? 2회. 인명피해. 그러니까 방제지구 지정이 나오면 지정하여야 한다. 끝맺음 그래. 방제 지정은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로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 6번 방제지구 안에서 풍수의 산사 때 지방붕괴 지진 그 밖에 재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해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6번에서 묻는 게 뭡니까? 6번에서 물어보는 것은 방제지구 건축자는 뭘 한다? 조례입니다. 조례. 조례가 정하는 건 할 수 있다 없다? 보존지구는 조례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 보존지구가 아닌 것은 조례가 정하는 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없다가 맞지. 7번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등지니까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과조정 그러면 안 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테마 5번입니다. 기타 행위자입니다. 1번 개별법. 다음의 경우 용도 지역지구 건축지에 불과하고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번 취락지구 안중요. 2번 암기하려 농공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고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보존산지 산지관리법 초지법에 의한다. 자연환경 이 법 명칭 찾는 게 시험 문제요.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림법 농림지역은 보존산지 산지관리법 농림 안에 초지는 초지법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공원구역이면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이면 수도법,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보호이면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이면 해양생태계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보호면 수산자원관리법, 병명칭 암기하고 법명칭. 1번이 아주 자주 나오는데 2번이 반드시 나요. 2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 걸쳤을 때 자 먼저 1번 가장 작은 면적이 330이야. 도로띠 상업 660 이하가 있을 때 건축 제한은 큰 쪽 거음표 용적률은 가중평균. 단 뭐가? 건축물이 미광고도 걸치면 건물들이 전부 다 미광고도. 건축물이 거기까지 1번이고 두 번째가 2번이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외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 다 방화지구 규정을 따르되 방화지구가 그 밖의 지구 경계 방화법 구역에 가면 그 밖의 지구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세 번째,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에 있으면 각각 규정을 따르되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미광고도 걸치면 건물대지 미광고도 건축물이 방화지구 걸치면 건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을 따릅니다. 좀 더 계산 문제 하기를 하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자, 농공단지 행위자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규정에 의한다. 법명칭이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냐, 아니면 산업 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니까 O. 2번 농업진흥지에 관한 행위자는 농지법에 의한다. 이러면 X예요, X. 농림적 안에 있는 농업진흥적은 농지법이요, X. 3번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상수원복의 행위자는 상수법, 수도법입니다. 수도법. 4번 국계법령상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친 경우 과반이 속한 용도지역 등의 건축장 건폐율 영준을 적용받는다. 이거는 건축법. 건축법에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지구 등에 걸쳐 있으면 건축법은 과반. 건축법은 과반이죠. 국계법은 330 이하, 660 이하가 있을 때 건축 제한만 근적, 건폐율 영종률은 가정평균. 5번입니다. 건축물이 미관지에 속할 경우 건물과 대지에 대해서 미관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O 그래야죠. O. 건축물이 일부라도 미관지에 속하면 건물 대지 전부 다 미관지고 따릅니다. 6번 천제곱미터의 하나의 대지가 3종 일반주에 200, 준주에 300, 근성에 500씩 걸쳐있다. 다음 잘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장 작은 게 330 이하가 있습니까? 있네요. 200대 있고 300대 있고. 그랬을 때 자 1번 건폐율과 용적률은 조례에서 다음과 같이 정했다. 1번 건폐율 짝, 용적률 짝. 문제 1번 이 대지에 적용할 가중평균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시오. 가중평균 건폐율은 뭡니까? 대지 면적 얼마라고? 1000. 보너스 문제네. 1000. 자 그러면 첫 번째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은 얼마고? 200. 250%니까 100 플러스 준주거는 대지 면적 300, 건폐율 60. 368, 180 플러스 근상은 500에 70, 5제 35, 350 얼마입니까? 280, 350 그러면은 630입니까? 아니요? 맞습니까? 그럼 몇 프로요? 63%. 두 번째,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례니까 대지 면적 1000 해놓고. 자, 용적률은 3종 일반주고 대지 면적 200. 200의 용적률 200% 얼마요? 400. 플러스 준주거 300에 400%. 432, 1200. 플러스 500에 800%. 58에 40, 4000 그러면 1600, 4000 그러면 5600이네. 얼마에 그러면 560%. 용적률은 560%. 2번 이 대지의 지상으로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을 계산하시오. 얼마? 이 경우 지상으로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을 계산하시오. 그럼 얼마? 얼마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게. 대지 면적이자 연면적은 그냥 5600. 테마 6번입니다. 자, 더지계 시설사입니다. 더지계 시설사.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의 시설이 결정되면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해서 시설의 설치 시기를 정하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인데 수립자는 도시관리계 입안자 안중요, 수립시기 중요, 결정고시 2년, 2년 내 수립 안 해도 실효 안 됨. 그러고 수립 방법은 1단계, 2단계 나눈다. 1단계 3년 이내에 시행할 거, 2단계 3년 후에 시행할 거. 매년 2단계 검토해서 3년 이내에 시행할 시설을 1단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고 협의, 미리 관행장과 협의해서 수립합니다. 공고는 누구만, 특별시, 광역시, 특자에 들타듯 시장 건수만 공고합니다. 주의해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도 분명히 계획은 계획인데 기초조사 없음, 주민, 지방의 의견청지 그런 거 없음, 또 뭐도 없음, 심의도 없음, 승인도 없음, 도대체 뭐 있대요? 협의해서 수립하고 공고한다. 그 다음에 시설사업시행자입니다. 도시계 시설사업시행자는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없으면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군수가 시행한답니다. 원주시 학교는 누가 만든대요? 원주시장이, 공원은 원주시장이, 전기는 한전이. 왜요? 법에서 정했으니까. 그런 얘기요. 원주하고 행성에 걸치면 둘이 만나서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한다. 협의가 안 되면 강원도지사가 정해진다. 원주, 여주 만나면 협의해서 정한다.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정해준다. 거기까지 원칙이고 예외 국장 할 수 있다. 도지사 할 수 있다. 비행정청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면 되고 비행정청은 국장시도 시정으로부터 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행정청 중에서도 공공이 있고 민간인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대리인을 정한 자, 외의자, 그 자가 민간이지 민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대리인을 정한 자, 외의자가 시행자를 지정을 받으려면 수용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그래야 수용권 남용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 이 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둘 이상 분할 시행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에 만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번째, 시행자가 아니고 행정청. 이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 제기합니다. 시행자 처분은 행정심판법에서 하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시행자를 지정한 자. 행정청이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고 행정심판 제기한다. 행정청이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하고 행정청이 아니면 그때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한다 이 얘기고. 3번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가 실시계획입니다. 1번 실시계획의 작성인가인데 실시계획 작성은 실시계획 뭡니까? 사업계획서. 누가 만들어요? 시행자가. 그러면 시행자는 사업계획 만든다? 당연한 얘기고. 아까 둘 이상 필요하면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만들 수 있다고. 인가권자 암기해야 돼요. 시행자가 작성해서 국장시도 대도시장에 인가 신청하면 인가 신청받은 국장시도 대도시 바로 인가하고 14 이상 열람해서 의견 듣고 인가하고 인가 신청할 때 이런저런 서류 첨부한다? 당연히 맞다 그래야 되고. 자, 인가권자가 국장시도 대도시 암기해야 돼요.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 인가받고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 대도시장에 인가받는다. 인가받은 거 변경할 때 변경인가 받는다? 받는다. 경미한 변경은 안 받는다. 그렇게 알고 인가할 때 조건 민가할 수 있고 조건을 담보해서 이행 보증금 예측할 수 있고 보증부도 민간만 맡긴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 예치하지 않는다. 이행 보증금 예치 사유는 굴비발차기다. 그리고 실시계 인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은 많다. 왜?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실시계 인가받으면 농지존형화 받은 걸 본다. 생각하지 말고 본다. 왜?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다. 그쪽 기관장은 며칠 내에 대답한다? 며칠? 20일. 그래서 실시계 인가 신청할 때 의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각종 서류 첨부할 것. 자, 위반시 조치인데 위반시 조치. 무슨 얘기냐? 실시계 인가 안 받고 했다. 인가된 거 다르겠다.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안 들으면 대집행할 수 있다.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예치된 이행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다 그러고. 시행자 보호조치 1번 토지 등의 수용사항입니다. 자, 기업, 안중역, 토지계 시설 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니은 중역, 시설 사업 시행하다 특히 필요하면 인접한 토지 건축물은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인접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용사항에 대해서 이 법이 규정했으면 공치법 따른다. 세 번째, 1번, 기억이 중요하죠. 이 경우 실시계획의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사업인정고시가 수용허가 받으라는데 국계법 그러지 마라.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고시. 개발법은 세금 묻는 고시를 사업인정고시. 도정법은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 네 번째, 주택법은 한 김에 다 해봐요.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국토계획법 실시계획 고시, 개발법 세부목록 고시, 도정법 사업시행 인가고시,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개발법 문제죠. 개발법은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고 세부목록 고시니까. 체결 신청은 다 똑같아요.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내에 합니다. 자, 2번, 두 번째, 시행자 보조 타인 토지 출입. 1번의 출입의 주체는 안 중요.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각종 계획 만들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다. 필요하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고, 일시 사용, 잠시 쓸 수도 있고, 장애물 제거 변경할 수도 있다. 첫 번째, 타인 토지 출입. 출입할 때는 허가받는다. 허가. 타인 토지 출입 허가. 글자음 허가의 성질은 특허다. 권리를 주는 것.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는 글자음 허가의 성질은 인가다. 인가. 권리를 완성시키는 것. 건축 허가. 건축 허가는 글자음 허가가 아니고 성질도 허가다. 권리 의무 허가. 금지를 해제하는 것. 그러니까 타인 토지 출입 허가 받으면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 출입을 내준다. 허가받는다. 행정처임은 그냥 간다. 행정처임은 그냥. 두 번째, 출입하기 7일 전 통지. 세 번째, 야간 출입은 누구 승낙? 점유자 승낙. 자, 이제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은 소유자 점유자 관련해 동의 받을 것. 근데 동의받기 곤란하다. 왜? 소유자 점유자 관련이 어디 있냐 모르겠다. 동의받기 곤란하다. 행정청이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대, 시정수에 동의 못 받았다. 니라 다르다 통지하고. 비행정처이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대, 특자대, 시정수 허가 받고. 일시에 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 며칠 전 통지하고 3일 전 통지하고. 그 다음에 수인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거부 못함. 정당 사유 없이 방해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증표 허가증 가지고 가서 요구하면 보여주고. 보상인데 이제 손실보상에서 보상 의무자는 누가 아니고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시설사업 시행자다. 보상에 있어서는 보상 의무자고 행위자 그림하고 보상 의무자고 손실 받을 자가 입은 자가 협의합니다. 세 번째, 관계서류 무료 열람, 즉 등기소나 관행자에게 무료로 열람, 등본, 교부 청구가 가능하고. 네 번째, 이해경련 주소, 거소 불분명하며 송달에 가르면서 공시할 수 있고. 다섯 번째, 국공유지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가 되면 결정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가 양도할 수 없다 하면 무효 그랬고. 6번 비용부담인데 비용부담은 원칙은 시행자 부담. 국가가 있으면 국고에서, 지자체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에서, 비행정청이 있으면 그자가 부담한 게 원칙. 예외적으로 2번 이익받은 지자체한테 부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 이익받은 공공시설 관리자한테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보조융자 수인데 이익받은 지자체한테 부담할 때 누가 사업을 해가지고 국장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받은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 국장이 전부가 아니고 일부 부담시킬 수 있는데 얼마 부담시킬까요? 국장이 사업하니까 원주시가 이익받다. 국장은 원주시에다 비용의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 부담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이 원주시장과 협의하기에는 좀 거시기 하죠. 어찌해야 돼 그러면? 네, 행장과 협의한다. 국장은 누구? 행장과 협의한다. 두 번째, 시도지사가 사업을 해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이익을 받으면 시도지사가 그쪽 지자체청하고 협의해서 부담시키는데 협의가 안 되면 누구 결정 따른다? 행장 결정 따른다. 시장 군수가 사업해가지고 다른 지자체가 이익을 본다. 시장 군수가 다른 지자체장과 협의해서 부담시키는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도시가 같은 도 안에 있냐, 다른 시도에 있냐 이러고 따진다고.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정해주고 다른 시도에 걸쳐 있으면 행장이 정해주고 국장이 아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익받은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부담시키는데 이익받은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때는 누구만? 행정청만. 비행정청은 어쩐다고? 이익받은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조융자는 그냥 고맙다 그러고 받으라 그랬어요. 보조융자는 함정 쓰는 게 아니니까. 문제입니다. 1번. 기반시설 종류는 방제시설, 공간시설, 보건위생, 교통, 환경기초, 공공문화, 체육, 유통, 공급이 있다. 우와. 맞나요? 맞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암기했나요? 암기했어요? 자,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혼자 말해봐. 자, 뭐가 있어요? 있다며. 1번을 어떻게 오라고 했냐고, 1번을. 1번 옵니까 했습니까? 오. 자, 다른 사람 조용하고, 어떻게 옵니까? 문제 맞는 것은 1번 문제 풀 때는 잘 봐요. 방제, 공간, 보건위생, 교통, 환경기초, 공공문화체육, 유통, 공급이 있다. 몇 개요? 7개. 이거를 물어봤어요. 이거를. 지금 그거를 알고 푸는 건지 모르고 푸는 건지. 7개다. 7개. 명칭 바꾼 거. 다시. 기반시설 종류는 방제시설, 공간시설, 보건위생시설, 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있다. OX요? XG 하나 빼먹었잖아. 그러면 안 되지. 다시. 기반시설 종류는 방제시설, 공간시설, 보건위생시설 등이 있다. 그러면 오지. 그 문제라니까. 쓰려면 7개 다 쓰든가 아니면 등 그러든가.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그 다음 2번. 도시계획 시설이란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좀 이상하죠? 도시계획 시설이란 뭐래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3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란 무엇을 설치 정비 계량?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 4번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종합의료시설 폐차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냐고 설치할 수 있다. 어떻게 알았어요? 명칭이 붙어 있으면 결정 없이. 명칭이 붙어 있으면 결정 없이. 명칭에 뭐가 붙었나요?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으면 결정 없이 할 수 있습니다. 5번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공용의 청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설치해야 된다. X. 왜 X입니까? 네. 명칭이 붙었잖아요. 명칭이 붙었으면 결정 없이요. 결정 없이. 그래서 X.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학원 선택 잘해야 되고, 자주가 우리는 잘했고. 6번 공동가 설치된 경우 공동계 수용해야 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맞아요. 5. 7번 군수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부터 3년 내 저원들에게 보상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로 수립해야 된다. 3년은 1단계, 2단계가 3년이고 이거 수립 시기는 2년이고. 8번 시장 군수가 수립한 단계별 입행계획은 도의사 승인받는다. 시장 군수가 있으니까 누구 승인받아요? 없다니까. 기초조사 없음, 의견정치 없음, 심의도 없음, 승인도 없음. 뭐 있음? 협의해서 수립하고 공고한다. 그러니까 얘는 X고. 9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시, 군, 관할계획 걸쳐 시행되게 될 경우 관계 시정소에 협의해서 시행될 정한다? 오. 그 원칙입니다. 오. 위 구의 경우 시장, 군수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장이 시행자 정한다? 이러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도지사 그러면 안 되고. 시, 군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고, 둘 이상의 시, 도면 국장이고, 그런 조건을 줘야지. 11번입니다. 11번. 공공기관이
토지의 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의 시설사업 대상인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 동의 비율에 대해서 대리인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오해하세요? 11번 묻는 거 뭘 물어봤어요? 네, 공공기관 아니고 민간. 대리인이 정하는 요건은 얼마입니까?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독립한다. 그게 대령이고 공공기관 때문에 틀렸어요. 12번 토지의 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대상지역 또는 대상지역을 둘 이상 분할해서 시설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없다니까 X. 13번 토지의 시설 사업 시행자는 실식을 작성하며 특별시 광시 특자의 특자 시정수 인가받는다. 그러면 한마디 하지.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그러고 문제 나올 때만 하잖아요. 실식의 인가권자 암기하라니까 암기. 누구라고? 특기 왜 나오냐고. 네, 국장, 시도, 대도시. 실식의 인가권자는 국장, 시도, 대도시. 그거 중요하니까 우리 모의고사 앞전주 1회 봤을 때 나와서 1회 봤을 때 답 나왔어요. 국장, 시도, 대도시. 그 다음 보게 되면 14번. 실식을 작성할 경우에는 국장, 시도, 대도시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준공검사 받은 후에 해당 토지의 시설 사업에 대해서 구역경계 변경이 없는 범위를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 변경인 실식을 작성할 때 변경이 받지 않는다.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14번에 묻는 게 뭡니까? 네, 경미한 변경. 그 변경이니까 안 받는다. 통지한다, 신고한다. 그런 말은 맞아도 변경이니까 받으면 안 돼요. 변경인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O. 15번 도지사는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정, 적용된 조치할 거를 조건으로 실식에 인가할 수 있습니까? 있다죠. 16번 실시기에는 사업 시행이 필요한 설계도서, 작은 계획 시행기간, 대리인이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혀 첨부해야 된다. 의심 안 한다. 첨부해서 의심 안 한다. 5. 17번 실시기의 인가, 변경인가 받지 않고 토지의 시설사업하거나 인가등과 다르게 시설사업하는 자 원성에 명할 수 있다. 5. 18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 중에서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토지의 시설에 인접한 물건 권리 일시 수용? 수용이 아니고 사용 X.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19번 공지법을 준용할 때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한 경우 같은 법에 의한 사업 인정 고시 있는 걸 본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입니까? 실시계획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입니까? 실시계획 고시. 그래서 X는 20번 토지관리 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서 토지계 시설사에 필요한 토지는 처분 제한 받는다. 국공유지가 도시계 시설사에 필요하면 처분 제한을 받습니까? 몰래 그러면 안 되지. 내일 모레 시험인데. 처분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국공유지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결정된 토지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매각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용도로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분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지. 뭘 고민하냐고. 처분 제한 받는다. 마음대로 팔면 안 된다니까? 팔면 그 계약이 무효된다니까. 이게 우리 18회 시험 문제 지문이에요. 18회 시험 문제 지문. 야, 처분 제한 받는다. 그거 안 배웠네. 아니요, 다 배웠어요. 설명했어요. 21번 타인 토지 출입한다는 출입할 며칠 전까지 알립니까? 출입 7일 전. 21출 전 일모로 깜깜할 때. 누구 승낙 없이? 점유자 승낙 없이. 23번 타인 토지 출입 등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행위자가 보상? 아니요. 행위자 수가 행정적이나 시설사업 시행자. 테마 7번 또 잠시 쉬고 합시다.